애플 충격의 코스피 붕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고 나왔다가 네. 검은 화요일이라고 나왔다가 검은 수요일까지 나왔어요. 까만 수요일. 네, 까만 수요일. 어쨌든 매일이 증시가, 검어.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시발점이 된 어떤 트리거는 뭐였냐 하면 역시 애플이었어요. 애플. 애플이 사실은 이제 그 성장성의 대표 주자고 야, 애플이 좀 버텨주니까 미국 증시도 괜찮다. 아니 그리고 일단 애플은 시총도 워낙 큰데다가 네. 신제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신제품이 또 우리 시쳇말로 캐리하잖아. 그렇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거 애플 지금 아이폰 14 나왔어. 네. 잘 나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게 깨졌죠. 그게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사실상 이제 아이폰 이제 신제품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잘 나왔다는 평가가 있어요. 되게 잘 나왔다. 그리고 뭐 삼성과의 격차도 뭐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수요처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 내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폼 잡다가 이 계획을 철회합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 모든 생산품을 빨아들이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이 털썩 주저앉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만 안 팔려서 코스피가 다 망가지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야 오죽하면 지금 아이폰도 생산 줄이겠냐. 그렇죠. 얼마나 경제가 안 좋길래 네. 이런 신호가 전반에 퍼진 거고. 삐까번쩍님이 애플이랑 코스피랑 뭔 관계가 있길래 하셨는데 이제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폰의 최대 수요차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야. 중국의 신제품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안 팔려. 그렇죠. 그러니까 600만 대를 증산하기로 했는데 그걸 취소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 중국의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우리 생산품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중국으로 우리 반도체 40%가 중국이 수요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안 좋으면 한국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빼니까 환율이 망가진 거죠.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누가 만듭니까? 삼성이 만들어요. 삼성이 만들어요. 네, 그렇기 삼성전자도 때문에 안 좋고. 네. 안 좋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망이죠. 네. 지금 애널리스트가 낸 자료인데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들이 이 프로 맥스 정도 빼고는 전작과 비슷하거나 다안 오히려 좋네요. 나쁜 상황. 그리고 사전 예약 점유율이 좀 낮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재건축 단지가 분양 접수를 딱 했는데 미분양이 난 거야. 미분양이 난 사태야. 그러면 야, 오죽하면 강남이 미분양이 나겠냐. 야 경기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그럼 지방은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우리 이런 걸 흔히 키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키 케이스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안 좋은 그 시그널을 주니까. H님이 중국 내수도 돈맥 경화구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발이라든지 유럽발 경제 위기 신호탄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경제까지 만약에 이걸 억누를 경우에는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헝다 사태를 사람들이 야 헝다 사태 뭐 다 쓰러진다더니 뭐 다 수습했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그 미분양이나 그 건축 경기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상처를 덮어놓은 거죠.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으냐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부터 축적된 어떤 이 그 불황 그다음에 이제 부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오는 10월 16일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있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전까지 지금 애를 쓰고 있죠. 네. 뭐 어떤 국가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뭐 코로나 감염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시진핑의 중국은 잘 나갑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좀 느껴져요. 호주머니님이 완전 악순환이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경제는 사실 정치는 정치력을 통제한다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막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위안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하고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거든요. 이게 우리 환율에도 또 영향을 준다.
쉬즈건님이 EU처럼 AU는 안 될까요? 뭐 이러시는데 이 얘기 우리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할 때 많은 이제 유럽 친구들이 물어봤었어요. 야, 니네 왜 AU 안 해? 야, 중국 지금 G2지, 일본은 G3야. 그렇지. 니네도 10위권 안에 들잖아. 요거 묶으면 엄청나게 커질 거고 엄청난 블록이 생기는 거지. 니네 화폐 단위 다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 원이야. 다 원이야. 그래서 화폐 막 틀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라고 해서 그럼 사이가 좋았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유럽의 과거사는 더 안 좋습니다. 네. 독일 나치, 그렇죠? 그리고 뭐 2차 대전 당시 서로 죽고 죽이고. 근데 또 차이가 있다면 삐까뻔쩍님 말씀. 한중일 연맹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쵸. 이거. 근데 뭐 독일은 뭐 반성이란 게 있긴 했는데 네. 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랑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사실 한국, 중국이 약간 연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과거 중일 전쟁이랄지 식민지배 당시의 만행들에 대해서는 중일이 같은 입장인데 또 중국의 어떤 이런 패권, 아시아 패권에 대해서는 또 한일이 약간 연대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북한의 위협은 또 중국, 북한 이게 사실은 빌런들이야 다. 빌런들. 하나하나 다 빌런이고 위에 러시아 푸틴이 또 이러고 요거도 들고 까딱까딱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쉽진 않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굉장히 회의적이고 단지 이제 역사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주도국이라고 하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어떻게 보면 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게 이제 메르켈 총리였죠. 전 총리였죠. 근데 중국 보세요. 중국이 한때는 소프트 파워를 표방하다가 그렇죠. 지금 하는 동북공정하고 이런데 그 내려놓은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2008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네. 이제는 존경받는 국가 되겠다 이러면서 소프트 파워 강조했는데 어째 좀 점점 먼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부 단속이 먼저다라는 다급함.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세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포비아가. 그래서 뭔가 이게 다 개방하고 다 자유롭게 풀어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코리아성님께서 동북공정 안 하면 소수민족들 나라 쪼개 먹을 듯. 네. 이것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그거는 포비아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 분리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반응하잖아요. 대만이 뭔가 성명을 내거나 미국의 유력 정치가가 대만에 오면 그 외교 수사가 그렇죠. 살벌합니다. 맞아. 네. 머리가 깨진다 그래요. 피 흘린다고. 머리 깨져 피 흘릴 거다. 그게 외교관들의 수사가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신문정님 역시 지도자가 중요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시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벽지가 바뀌어 그냥 그 시선만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라고 하죠 흔히. 네. 지도자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행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애플 쇼크 다시 돌아가다 보면 지금 뭐 동반 하락입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아시아 전반이 하락이네요. 아시아 전반 하락이고 특히 기술주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게 크고 애플이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술주의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는 맞다. 그래서 한 이제 그 프라이빗 뱅커 분 만났는데 그분 하신 얘기가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술주란. 뭐 테슬라, 여기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딩딩대학은 옥석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딩딩대학은 사실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자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무조건 풀매수. 딩딩대학 풀매수? 딩딩대학 풀매수를 추천. 근데 이러면 또 궁금한 질문 하실 거예요. 딩딩대학 풀매수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구독부터 하시면 자, 그래서 저희 살펴봤고 ESY님이 우리나라는 무슨 대응하나요? 대책 없나요?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포기한 거야. 그래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두 개입이나 약간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만 이게 조정이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지금 1,400원, 40원 넘었죠 어제. 네. 그런 상황이고 증시는 좀 대책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증시, 증시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래프인데. 네, 증시가 지금 당국에서 내놓은 게 증시 안정 펀드 조성하겠다. 그 얘기했고요. 증시 안정 펀드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라 돈으로 주식 좀 사서 과도한 하락 심리를 좀 막아보겠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코로나 때 조성이 됐었고 코로나 때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죠. 네. 공매도 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보면서 특히 영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영국은 긴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방향을 제시할 때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새 총리가 그렇게 했죠. 시장에서 굉장히 생채기가 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재정 지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타겟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불경기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쟁이 너무 심한 네, 상황이고 지금 결정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영국 얘기해 주셨는데 영국이 지금 무리하게 감세하다가 지금 파운드화가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 급락에 대응하겠다 얘기했고 밤사이에 채권을 좀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영국이 채권 사들인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지금? 영국이 이제 채권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들인다는 것 자체가 급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화 급락은 어찌 보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름을 한번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세안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길을 살리면 성장성이 좋아지니까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당연히 파운드화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딱 보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어제 이제 BBC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채권을 사들이긴 하지만 채권 조달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정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전 재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긴축을 하면서 고통이 있더라도 여력을 좀 축적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댐인데 물이 조금씩 새. 그러니까 이제 막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야, 이거 그냥 열어가지고 수리를 하자. 근데 열었더니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지금 떠내려. 그러니까 지금 막 뒤늦게 지금 막는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는데 어쨌든 뒤늦게 노력을 한다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반등은 했습니다. 일제히. 그래서 뭐 이게 반등한 겁니까 이게?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50%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50인 거죠. 마이너스 50%. 근데 다시 10,000원을 만들려면 몇 %가 올라야 됩니까? 100%가 올라야 되죠. 100%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50% 빠지고 50% 올랐으니까 똔똔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똔똔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 빠지고 오늘 2% 올랐다고 해서 그렇지. 계속 내 자산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피 잠시 후 개장할 텐데 우리도 약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파운드화도 좀 안정이 되고 어제 너무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좀 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할 수 있는데 하기만을 제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걸 보면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6.75까지 올릴 거란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는 잡는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는 상황이 지금은 물가에 정신 팔려가지고 금리를 올리지만 안개가 거치고 난 뒤에 그쵸. 심각한 불황이 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2로 내린 이유가 우리는 이거는 감소하고 간다. 성장은 올해는 그쵸. 그냥 물 건너 갔다고 본다라고 사실은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고환율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거 다 딩딩 경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딩딩 경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